제가 시크릿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로 오게 됐는지를.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하와이 데저텍의 마인드 초대석,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손님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상인 배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와이 데저텍 애청자이자 구독자. 네, 그리고 액션 배우에서 지금은 새 아들의 액션 육아를 하고 있는 배우 이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뭐 많이들 다들 아시지만 배우님께서 명문대를 나오셨죠. 고대 경영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학부 시절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셨어요. 예, 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 배우님의 아버지께서 네. 예, 공채 광고를 보시자마자 탤런트 공채에 지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시죠.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1996년도 KBS 공채 18기 탤런트로 그냥 한 번에 합격을.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들이었고요. 네. 사실은 뭐 저희 경영학과에서는 CPA 공인회계사나 행정고시를 많이 보는데 저도 친구들처럼 이제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후문 쪽에 다산고시원에 일하는 데서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1차 시험 한 달 앞두고 네. 부모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때는 뭐 제가 핸드폰도 없으니까 고시원 충무님의 쪽지가 붙어 있어요. 집에 연락 바란다고. 근데 처음에는 놀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TV에 보니까 슈퍼 탤런트 선발대회라고, 그게 맞아요. 공채 탤런트 선발대회이긴 한데 슈퍼 탤런트 선발대회를 하니까 너도 저기 시험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날 밤부터 마음이 설레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정말 설렜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사진기나 있나요? 일회용 카메라 사갖고 예. 고시원 옥상에서 예. 프로필 사진을 찍고 발차기 아닌 사진, 엿기 드는 사진 찍어갖고 정말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못했어요. 네. 왜냐면 탤런트 시험 보러 간다고 친구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사 시험 준비하다가 네가 예. 정신 있는 놈이야. 네가 탤런트 시험 보러 가면 우리도 다 가야지. 그래서 몰래 친구들한테 아버지 심부름 간다고 그러고 여의도에 원서를 넣었는데 1차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진짜 됐다 합격증을 보여주고 2차 시험은 실기예요. 네. 실기인데 연기도 해야 되고 본인의 장기도 보여주는 네. 그런 건데 2차는 뭐 할 줄 아는 걸 다 했어요. 종합 선물 세트로 예. 다 했는데 2차 합격 발표를 TV에서 했거든요. 저는 고시원에서 자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막 놀래갖고 들어오면서 울먹거리면서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 합격했다고 2차. TV로 실시간으로 네, 거기 나왔고 그 3차를 사실 합격을 해야 돼요. 그 3차는 실제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였고 저는 정말 1차, 2차, 3차를 방송국도 처음 가봤는데 그걸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래서 합격을 했죠. 배우님께서 배우가 되신 건 처음에 생각하셨던 꿈이나 목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길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어릴 때 막연하게나마라도 상상을 하거나 내가 나중에 이런 배우나 액션 연기를 하면 나는 어떨까,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끌어당김이라는 그 시크릿도 책도 보고 그런 영상도 보면서 제가 살아왔던 길을 한번 쭉 다시 돌이켜 봤어요. 네. 그러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생을 봤더니 제가 시크릿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대로 살아오셨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하나의 사건들이 우연하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운이 좋아서 정말 하늘이 또 그렇게 운을 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또 그렇게 권유한 것도 우연처럼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하루는 인생을 쭉 돌이켜봤는데 시작부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로 오게 됐는지를. 그래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론다번이 책을 쓰기 전에 아마
저를 만났다면 제 얘기도 시크릿에 들어갈 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있었겠다. 그걸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땐가 작은아버지 손을 잡고 첫 극장에서 봤던 영화가 성룡의 취권이었습니다. 직권. 네. 네.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봤는데도 너무나 그 전율이 오는 거예요. 네. 감동적이고. 나는 저렇게 성룡처럼 어. 무술을 해야 되겠고 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그 어린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시골에서 논바닥에서 덤블링하고 산에서 뛰어놀고 하면서 무술 발차기도 하고 혼자 연말을 한 거예요. 했다가 중학교 가서는 이제 쿵우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쿵우 도장 바로 가입하고 태권도도 배우고. 저는 근데 운동을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은 태권도를 운동으로 한 거였고 그렇죠. 저는 그때도 나는 액션 배우가 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남달랐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액션 배우를 생각을 하며 그런 운동들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성룡의 또 폴리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시리즈물이잖아요. 네. 예. 와, 그걸 보면서 이제는 진짜 그 비디오를 녹화를 해갖고 액션 장면들을 몇 번씩 돌려가면서 그걸 연구하고 따라하고. 저는 이제 웬만한 담들은 대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성룡이 왜 뛰어가서 다다닥 밟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담만 보이면 그렇게 넘어갔어요. 두 번 밟고 뛰어 넘어가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영화에 이걸 꼭 써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 대학 들어가서도 혼자서 그런 발차기를 할 때 내가 언젠가는 그걸 하고 싶다라는 염원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 기타도 치고 그다음에 무술도 제가 세계 종합 무술 대회라고 해갖고 붙여갖고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PD님의 기억에 딱 남아 있어서 실제로 나중에 그 작품이 나왔을 때 PD님 그다음에 국장님들이 신인이지만 얘를 한번 시켜봐라. 네. 그래서 정말 이 캐스팅이 일사천리로 된 거예요. 목표를 생각하고 끌어당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심상화를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은 나머지 경로들은 어떤 경로가 됐든 목적지에 가게 되는구나. 내가 그거를 체험을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끌어당김의 현실화가 나에게서 그 과정이 있었구나. 나는 그걸 몰랐을 뿐이지. 몰랐을 뿐.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하고 그 과정 자체를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채 탤런트도 덜컥 합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연 배우로 이제 또 바로 이어서 출연을 하셨으니까 저 사람 자체가 운이 그냥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행운의 여신은 행운을 거저주지 않는다. 행운을 판다. 그러면 그 행운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로 행운의 여신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데 배우님께서는 무엇을 대가로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제 합격을 하고 신고합니다라는 드라마를 하고 나서 그 뒤로는 거의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단역들 위주로 했어요. 그렇죠. 단역을 하고 제가 용의 눈물이라는 사극에도 나왔었는데 정몽주 역할이 아니고 정몽주 말을 끌던 하인 역할 뭐 이러고 네. 배역들이 이름이 없는 순서로 번호로 매겨지는 나무꾼 1, 네. 무사 2 이런 걸 한 1년간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가야 하는 걸까? 왜냐면은 안 그러면 빨리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회계사 공부를 하고 회계사를 하든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대기업이나 금융계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로가 있었어요. 그러셨겠네요. 예. 네. 하지만 제가 발을 들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그 어릴 때부터 갖고 왔던 그거는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칼을 뽑았는데 네. 한번 휘둘러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친구들은 다 그때 공부를 하고 회계사 합격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취직도 하고 있었고 저 혼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붕 떠 있는 느낌이랄까. 네.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저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결국은 또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다림, 불안 그런 것들을 참고 시간을 버텨줬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다시 그때 학교로 돌아갔다면 지금의 배우 이상희는 없었을 겁니다. 파랑새가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쉬는 기간에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에이, 역시 내 길이 아니야. 그러고서 학교로 돌아갔다면 물론 뭐 그 길도 나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생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저는 이 배우 이상인으로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아마 평생을 또 후회하고 미련을 가지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 배우님께서는 언제 내 스스로가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이상인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제 속에 있는 그런 잠재된 힘, 네. 제가 싹만 잘 틔운다면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알게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누구나 타고난 씨앗은 있잖아요. 그렇죠. 씨앗은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꽃씨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과씨로 태어날 수도 있고 포도씨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각자의 씨앗을 갖고 날 건데 중학교 때 제가 텔레비전에 박남정 씨, 그다음에 김한선 씨, 네. 골목길의 이재민 씨 나오면서 새로운 댄스, 브레이크 댄스, 로봇 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또 충격이 또 온 거예요.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때는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서점을 가서 찾았습니다. 근데 그 시골 밀양 서점에 책이 한 권 딱 있더라고요. 브레이크 댄스 책이. 와. 그래서 그걸 사서 매일 밤마다 예. 정말 그때는 우리 구들장이었거든요. 거기서 브레이크 댄스를 동작 연습하고 덤블링하고 도는 거 하고 하다 보니까 구들장이 꺼졌어요. 와, 그때도 뭐랄까 연예계 쪽에 일단은 뭐 취권으로 액션 배우의 꿈은 있었지만 그때 연예계의 그 에너지가 다시 한번 제 이 잠재의식 속에 마음속에서 용솟음 쳤고요. 중3 때 소풍 때였습니다. 네. 소풍 때 우리 학교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네. 1등은 뭐 거의 정해져 있었죠. 그 친구들이 헛슬춤이라고 정말 끝내주게 잘 췄어요. 근데 제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친구들도 야 네가 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나가서 그때 당시 그 해피송이랑 노래가 있는데 그걸 네. 틀고서 브레이크 댄스를 딱 추자마자 감탄사가 막 친구들이 터져 나오고 선생님들도 저를 몰랐던 선생님들도 정말 신기해갖고 쳐다보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소풍 장기 자랑에서. 그래서 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뭔가 어떤 계기가 왔을 때 그냥 바로 일단은 무턱대고 따라하기 시작한 거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막 그거를 보면서 했고 책을 사다가 혼자 독학으로 상상을 해가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작들 이어가는 고리가 없으니까 책은 사진이니까. 그렇죠. 네. 상상으로 계속 하면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먹혔던 거예요. 장기자랑 되어서. 그래서 와 일단은 우리 씨앗에 신호가 왔을 때 내가 물을 주는 그런 과정들 계속 햇빛을 쏘아주고 노력을 쉬지 않고 한다면은 뭔가 이룰 수 있는 포텐이 있구나. 나의 내면에. 내가 어쨌든 목표를 정하고 마음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더해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를 체험하니까 네. 아 나한테 또 어떤 포텐이 있을까? 잠재의식의 힘이 있을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또 이제 나중에 파랑선이 있다 할 때도 설마 될까 했는데 그 되는 거 보고 아 이것도 내가 어릴 때부터 심상화 끌어당김 목표를 향해서 계속 행동을 했던 것들의 결과라서 그렇게 됐구나. 그럼 나는 또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구독자님들께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도 매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보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기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배우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감사하기,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뭔가 배우님만의 유니크하고 좀 특별한 그 가치관이랄까요? 그런 방식이 있으세요. 그 네.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대부분의 것들을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흔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뭐 저는 결혼도 하고 아기들도 태어나고 육아도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생활 속에 이렇게 묻혀 있다 보면은 당연시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한번 조금 떨어뜨려 놓고 객관적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보면 정말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감사한 거는 저하고 결혼해준 집사람이죠. 첫 번째로 집사람이 가장 감사하고 저희 사회에서 태어난 우리 새 아들들이 존재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냥 있는 자체만 맞습니다. 감사하고 저는 이제 아침에 감사 루틴이 있어요. 네. 일단은 눈을 뜨면 와 내가 오늘도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에 일단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모두가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 근원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와 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와 면역의 에너지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건강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기치 못한 사고나 다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의 에너지가 우리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풍요의 에너지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 기도 루틴이고요. 네. 그 감사를 하고 우리가 태양이 늘 떠 있지만 태양을 잘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피하죠. 맞습니다. 자외선 걱정하고 탈까봐 걱정하고 또 해 떠 있다고 더울까봐 해를 피하고. 근데 저는 하루에 몇 분 정도라도 해를 마주보고 섭니다. 마주보고 서고 눈을 살짝 떴다가 너무 이제 그 해가 강할 때는 눈을 감고 이 해가 주는 그 빛을 눈을 감으면 빛이 색깔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느껴졌다가 황금빛으로 바뀌었다가 빛이 용솟음칩니다. 실제로 그런 빛깔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가 저렇게 우리 해가 없으면 당장 지구가 얼어붙고 우리는 못 사는데 하루도 못 살고 반나절도 못 살 텐데 우리는 해한테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해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정말 무한한 빛과 생명의 태양은 빛뿐만 아니라 열뿐만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걸 온몸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받고 태양의 에너지가 제 세포 하나하나에 이렇게 쭉 흡수되는 생각을 하면서 태양에 대한 감사 명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당연한 것들을 쭉쭉 풀어나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걸 떠올리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인 씨 근데 인터뷰 끝날 때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 한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감사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제가 저에게 그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하루하루 그 다음에 내가 이 감사할 것들이 하루도 모자라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생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다 뒤에 감사합니다는 어디다 붙여도 되거든요. 손에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생활화를 하고 습관화를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네요. 이제 배우님의 최근으로 조금 이제 시점을 옮겨 보겠습니다. 네. 고향인 밀양으로 귀향을 하셨어요. 네네. 네. 사실 연예인 신분으로서 이런저런 활동도 있고 한데 그 결정하는 게 말처럼 정말 쉬운 게 아니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듣고 싶습니다.